자, 이제 582페이지에 농업지능지역이 나와 있습니다. 빨간 펜으로 줄 하나 딱 쳐놓고요. 자, 현행 농지법상 농지를 나누면 두 가지로 나눕니다. 농업지능지역하고요. 농업지능지역 이외로 나눕니다. 이건 아마 국토법률에서 한번 들어봤을 것 같아요. 농업지능지역은 알맹이 농지라고 했고 농업지능지역 외에는 껍데기라고 했죠. 당연히 규제가 이가 세겠죠. 그럼 농업지능지역은 누가 정한다? 시도지사. 이건 시도지사가 정한다. 농림부 장관이 아니고요. 시도지사. 이렇게 해서 이제 알맹이 농지가 나왔으면 이걸 다시 또 농지법에서는 두 가지로 세분합니다. 지역을 나누니까 구역이 되겠죠. 하나는 농업지능구역. 이건 알맹이 중 알맹이입니다. 알맹이 중에서도 알맹이에요. 그러니까 농사밖에 지을 수 없는 절대농지라는 거죠. 그다음에 농업보호구역으로 나눠진다. 농업보호구역은 약간 덜 알맹이, 덜짜배기라는 얘기죠. 이건 다소 개발도 할 수 있다는 얘기죠. 그래서 농업지능지역을 두 개의 구역으로 나눈다. 농업지능구역, 농업보호구역. 이걸 줄여서 제가 농진구라고 부르겠습니다. 농진구. 이걸 농보구라고 부를게요. 농보구. 당연히 어디가 규제가 더 세겠습니까? 농진구가 세고요. 이건 좀 약하겠죠? 자, 확인합니다. 우선 1번에 지정권자는 시도지사 형광펜 딱 칠하세요. 농업지능지역은 시도지사가 정한다. 두 번째, 지정 대상이 나옵니다. 과연 농업지능지역은 어디를 대상으로 정할까? 전국의 용도지역에 네 가지로 나눠지죠. 도시지역, 관리지역, 농림지역, 자연환경, 보전지역 이렇게 나눠져요. 이 중에 농지가 있을 만한 동네는 도시지역일까요? 비도시일까요? 비도시겠죠? 여기가 일단 대상이 되겠고요. 도시지역 중에는 도시지역은 주, 상, 공, 노로 나눠지죠. 주거, 상업, 공업, 농업으로 나눠진다. 그중에 농지가 있을 만한 동네는 무슨 지역이다? 녹지지역이죠. 도시지역 중에서 녹지지역도 대상입니다. 녹지하고 이 세 가지가 지정 대상이 되겠죠. 02번입니다. 농업지능지역 지정은 녹지지역, 관리지역, 농림지역, 자연환경, 보전지역을 대상으로 한다. 다만 특별시 녹지지역은 제외한다고 되어 있죠. 서울특별시의 녹지지역에다가는 농업지능지역을 할 수 없다. 서울특별시는 개발의 지역이고요. 밀집도가 크니까 지정할 수가 없습니다. 자, 이제 03번으로 갑니다. 농업지능지역을 구분하면 박스에 농진구와 농복으로 되어 있죠. 확인했습니다. 농진구는요, 둘째 줄 보시면 농지가 집단화되어 농업 목적으로 이런 것이 필요한 지역이 바로 농진구. 농지가 집단화되어 농업 목적이 필요하니 과거에 절대 농지를 뜻한다. 농사밖에 지을 수 없다. 농복으로 봅니다. 농복으로는 농진구의 용순 확보나 수질 보전 등 농업 환경을 보호하기 위해서 필요한 지역입니다. 따라서 농복으로는요, 농진구의 농업 환경 보호에다가 밑줄 딱 치면 돼요. 농진구의 농업 환경을 보호한다. 그래서 보호자가 들어가는 농보구가 됩니다. 농진구의 농업 환경을 보호한다. 다소 개발도 할 수 있다는 얘기입니다. 오른쪽 내려가면요, 05번으로 쭉 내려갑니다. 농업지능지역의 행위제한 보자고요. 1번에 농진구의 행위제한이 쭉 밑에 나와 있고요. 다음 장을 넘겨보면 2번에 농보고의 행위제한이 나와 있죠. 근데 여기 너무 좀 간소하게 해놨습니다. 그래서 그것은 나중에 3월 달쯤 해가지고 제가 프린트로 대체를 해서 해드릴게요. 다만 이렇습니다. 어디가 규제가 세다? 농진구가 세고 농보는 좀 약하다. 이렇게 일단 파악하시고요. 보충을 좀 해야 되기 때문에 그때 프린트로 하겠습니다. 자, 이제 한 장 넘겨주시고요. 이제 가장 중요한 한 개가 남았습니다. 587 제2절 농지 전용이 나옵니다. 왕별 한 박스. 왕별 딱 치자. 두 문제가 나온다면 사실은 아까 있었던 농취 있었죠? 농취하고요. 지금 할 농지 전용 이 두 가지가 가장 핵심이라고 보시면 돼요. 그럼 이거는 비교해서 필기를 한번 하고요. 제가 비교해 드릴게요. 자, 몇 가지에 대해서 살펴봐야 되겠습니다. 우선 농지 전용하고요. 타용도 일사용을 비교하자. 타용도 일시사용을 비교합니다.
전형 쪽에는 한 문제가 배당되다 보니까 따로따로 내지 않고요. 묶어서 한 문제를 비교할 수 있습니다. 우선 정의부터 살펴보자. 정의. 전형이라는 것은 바꿔친다는 얘기죠. 농지였던 것을 농지가 아닌 거로 바꾼다. 이게 전형이에요. 왜 전용한다? 목적 사업을 위해서. 농지에다가 시설을 설치하는 등 일정 목적 사업을 위해서 농지가 아닌 거로 바꾼다. 그리고 전용을 하게 되면 농지로 복구된다, 안 된다? 돌아오지 않는 거예요. 농지 떠났다 이겁니다. 농지가 아니니까 복구되지 않아요. 그러니 복구되지 않으니까 복구비를 예치할 필요가 있다, 없다? 없죠. 복구비를 예치하지 않는다. 자, 반면에 타용도 일사용은 뭐냐 하면 농지를 다른 용도로 잠깐 쓰겠다 이거예요. 그럼 어떤 용도로 쓰느냐? 농지에다가 간이설을 설치한다. 간이설. 농지에다가 부대설을 설치한다. 농지를 채굴한다. 이럴 때 잠깐 쓰겠다 이겁니다. 그래서 간이, 부대, 채굴이 나오면 타용도 일사용. 그럼 일시사용이니까 기간이 있단 말입니다. 간이설인 경우는 7년 이내 잠깐 쓴다. 부대설은 목적사업 기간. 목적사업을 위하여 부대설을 설치하기 때문에 그 목적사업 기간 내에 잠깐 쓰는 겁니다. 농지를 채굴할 때는 5년 이내 잠깐 씁니다. 잠깐 썼다가 돌아올까요? 안 돌아올까요? 다른 용도로 잠깐 썼다 돌아오는 거죠? 타용도는 농지로 복구가 되니 복구비를 예치하는 겁니다. 돌아올 때를 대비하여 복구비를 예치한다. 세 번째, 농지보존부담금이라는 게 있습니다. 이 농지보존부담금은 좀 이따 책에다가 뜻을 적을 거예요. 이건 뭐냐면 새롭게 농지를 만들 때 필요한 돈이에요. 그럼 전용을 하게 되면 농지 하나가 없어졌으니까 새롭게 농지를 만들어야죠. 이 돈을 내는 겁니다. 그러나 타용도는 농지로 돌아오기 때문에 새롭게 농지를 만들 필요가 없죠. 이 돈을 납입하지 않습니다. 농지보존부담금을 납입하지 않는다. 네 번째, 지목 변경. 원칙은 농지는 지목을 변경할 수가 없어요. 그런데 전용을 하게 되면 목적 사업을 위해서 다른 걸로 바꿨단 말입니다. 더 이상 농지가 아니죠. 그러니까 지목 변경할 수 있는 거죠. 지목을 변경하여 목적 사업을 도목해 주자. 그러나 타용도는 농지로 돌아오기 때문에 지목 변경을 할 수가 없죠. 지목을 바꿔버리면 나중에 돌아올 수가 없겠죠. 절차. 그럼 농지를 전용할 때 개인이 전용한다면 허가를 받거나 신고를 할 것이고 행정청이 전용할 때는 허가를 안 받겠죠. 행정청은 협의를 거친다고 합니다. 협의를 거친다. 그래서 이걸 갖다가 농지 전용 허가, 농지 전용 협의, 농지 전용 신고라고 하죠. 그럼 대개 허가는 여러분들 시군구청장이 하지 않습니까? 근데 농지 전용의 허가나 협의는 농림부 장관에게 받습니다. 장관. 농림축산식품부 장관에게 허가를 받습니다. 왜 전용 허가를 시군구가 안 하고 장관이 하느냐? 만약 전용 허가를 시군구에게 줘버리면 관할 시군구는 관할 농지를 다 전용합니다. 개발하려고 하겠죠? 그럼 전국의 농지는 훼손되고 말아요. 그래서 국가 차원에서 어렵게 전용합니다. 장관이 한다. 그러나 농지 전용 신고는 경미하니까 시군구에게 신고하고 전용할 수 있다. 꼭 기억해야죠. 허가는 장관에게 받습니다. 농지 전용 허가. 타용도 일사용은 개인이 할 때는 허가를 받거나 또는 신고를 하거나 행정청에 타용될 때는 협의를 거칩니다. 근데 이것은 농지로 돌아오기 때문에 장관에게 받을 필요가 없죠. 시군구에게 받는다. 근데 작년까지만 해도요. 전용 허가나 전용 협의밖에 없었죠. 그래서 간이 부대 채굴이 나오면 허가나 협의 대상이었습니다. 근데 작년에 말이죠. 농지 전용 신고 대상이 늘어났다. 두 가지일 때는 신고하고 타용도 할 수 있습니다. 하나는 일시적으로 사용한다. 이런 말이 있거나 일시적으로 설치한다. 이런 말이 나오면 신고 대상이다. 이렇게 알아주세요. 다시 한번. 간이 부대 이런 말이 나오면 허가 대상이에요. 그런데 이런 말이 있다 할지라도 끝부분에 일시적 사용이나 일시적 설치라는 문장이 있으면 무조건 신고 대상이다. 이렇게 알아두시고 두 가지를 비교하겠습니다.
그래서 일단 여러분들은 농지를 전용한다는 것은 농지로 돌아오지 않는다. 타용도 일사용은 돌아온다는 걸 염두에 두시고요. 자, 책으로 확인합니다. 자, 농지 전용의 개념부터 보겠습니다. 농지 전용이란 농지를 경작, 재배 등 농업 생산이나 농지 개량 외의 용도로 사용된다. 외에다 색깔 딱 칠하자. 그 밖의 용도로 쓰는 것입니다. 자, 02번. 농지 전용 허가는 누구한테 받는다? 농림부 장관 밑줄 딱 치고. 농림부 장관에게 허가를 받는다. 한 장 넘겨주시면요. 03번으로 갑니다. 문제가 2개밖에 안 나오니까 자세히 들어가면 이게 4배 빠지는 거예요. 필요한 말을 딱딱 뽑아내야 합니다. 자, 03번으로 쭉 내려가자. 농지 전용 신고는 누구한테? 시군구. 경미하니까 시군구에게 신고한다. 또 한 장 넘기자. 04번을 보겠습니다. 농지 전용 협의가 나오잖아요. 이건 행정청이 전용할 때 협의를 거칠 겁니다. 주무장관이나 지자체장은 농림부 장관하고 미리 전용 협의를 하라고 되어 있죠. 주무장관이나 지자체는 행정청이니까 협의를 거친다. 농림부 장관에게 협의한다. 그래서 전용 허가나 전용 협의는 농림부 장관, 전용 신고는 시군구에게 한다. 오른쪽 갑니다. 농지의 타용도 일사용이 나오죠. 다른 용도로 잠깐 썼다가 돌아온다는 거예요. 농지를 다음에 해당하는 용도로 일사용하는 자, 일정 기간 사용으로 농지로 복구한다. 그 다음 밑줄. 반드시 농지로 복구해야 합니다. 복구한다는 것을 조건으로 시군구의 허가를 받는다. 그러니 이것을 타용도 일사용 허가라고 하겠죠. 그럼 박스에 1, 2, 3 세 가지가 나와요. 이 세 가지일 때 타용도를 허가해 주겠다는 얘기죠. 이것은 간단히 이용하는 것들이 그 대상일 겁니다. 그래서 박스 1번 보면 첫 줄에 간이 농수 축산시설 간이다 동그라미. 그 다음에 농산물 간이 처리설 간이 동그라미. 간이가 나오면 타용도 대상입니다. 간이라는 건 간단히 이용한다는 뜻이잖아요. 두 번째, 주 목적 사업을 위하여 현장 사무소나 부대시설을 설치한다. 부대다 동그라미. 목적 사업을 위해서 부대시설이 필요하다면 농지를 잠깐 쓸 수 있다. 3번, 다음에 토석과 건물을 채굴한다. 채굴에다 동그라미. 거기 답은 좀 보세요. 적조 방제 나오지 않습니까? 적조화 현상이라고 들어봤죠. 강물이 시뻘게 변하는 게 적조화죠. 이걸 막으려면 황토를 뿌리면 적조를 막을 수 있다고요. 이걸 적조 방제라고 그래요. 황토를 어디서 채굴한다? 농지에서 채굴하는 거예요. 그럴 때 잠깐 쓰겠다 이겁니다. 그래서 이제 간이 부대 채굴이 나오면 타용도 일사용 허가 대상이라는 것이죠. 자, 이제 괄호 2번. 타용도 일사용 협의가 나오잖아요. 이건 행정청일 때 협의하겠죠. 국가나 지자체의 경우는 시군구청장과 협의를 하고 타용도를 할 수가 있다는 겁니다. 행정청일 때는 협의 거친다. 이제 3번으로 쭉 내려갑니다. 타용도 일사용의 기간을 좀 보자. 한 장 넘기시면 박스가 나올 거예요. 박스 1번에 보면은 간이 나오나요? 간이는 몇 년이래? 7년이래. 박스 2번. 부대 나오죠? 부대는 목적사업 기간. 부대는 목적사업 기간 내 잠깐 쓰겠다. 3번 그 나머지는 5년이라고 그랬죠? 그 나머지니까 뭐겠습니까? 채굴. 채굴은 5년 이내로 보시면 돼요. 채굴은 5년이래. 간이는 7년, 부대는 목적사업 기간, 그 다음에 채굴은 5년이네. 자, 이제 괄호 4번에 복구비용 예치에다 밑줄만 딱 쳐놓으세요. 제목에다. 타용도 일사용 허가는 돌아온단 말입니다. 돌아올 때를 대비하여 복구비를 예치할 수 있다. 자, 이제 오른쪽 가자. 06번의 제목으로 봐요. 타용도 일사용 신고라고 돼 있잖아요. 밑줄 딱 쳐놓고. 타용도 일사용 신고 대상이 박스에 두 가지. 첫 번째, 썰매장, 지역 축제장으로 일시적으로 사용한다. 일시적으로 사용해다 밑줄 딱 세요. 일시적으로 사용이라는 문장이 나오면 신고 대상이에요. 겨울철에 농한기입니다. 농지를 놀리고 있잖아요. 물을 쫙 뿌리면 썰매장이 되잖아요. 그걸 잠깐 쓸 수 있고요. 또 농지에다 지역 축제를 벌일 수가 있어요. 이럴 때도 잠깐 쓸 수 있다. 박스 2번. 박스 2번에 간이 나오죠. 그죠? 간이가 나오면 허가 대상이었잖아요. 근데 끝줄을 보세요. 일시적으로 설치한다는 얘기 나오잖아요. 아무리 간이가 나와도 일시적 설치가 나오면 신고 대상이다. 이렇게. 일시적 사용과
일시적 설치가 나오면 신고 대상입니다. 자, 한 장 넘기시고요. 그럼 신고 대상은 기간이 얼마다? 거기 첫 줄에 6개월 이내 나오죠? 밑줄 딱 써놓으세요. 타용도 1사용 신고 기간은 6개월 이내입니다. 기간까지 체크했습니다. 자, 그 정도 하셨고요. 이제 07번으로 가겠습니다. 전용 허가의 취소 사유가 박스에 7개 나오죠. 이 7가지 경우는 뭔가를 잘못했어요. 그러니까 허가를 취소할 수 있는데요. 7번 하나 보시죠. 7번. 허가를 받은 자가 관계공사 중지 등 조치 명령을 위반했다. 거자 끝에다가 의무적 취소라고 적으세요. 이 7번의 경우는 의무적 취소니까 취소해야 한다로 끝나야죠. 그죠? 취소해야 한다. 그럼 그 나머지는 임의적 취소입니다. 나머지는 취소할 수 있다로 끝나는 임의고요. 7번만 의무입니다. 농지법에서는요. 의무적 취소가 딱 한 가지예요. 그래서 문제 잘 나와요. 7번일 때만 의무 취소입니다. 자, 그럼 이게 왜 의무 취소일까? 이유가 있겠죠. 자, 의무 취소입니다. 허가의 의무적 취소. 의무적 취소니까 취소하여야 한다겠죠. 이건 딱 한 가지 경우입니다. 즉, 허가를 받은 자가 조치명령을 위반했다고 합니다. 조치명령을 위반했다면 취소해야 한다. 왜 이럴 때 의무일까? 자, 보세요. 허가를 받은 자가 제대로 잘 했으면 조치명령을 받지 않겠죠. 근데 뭔가 잘못한 거 있어요, 지금. 허가를 받은 자가 잘못을 한번 했어요. 조치명령을 받았다고요. 이걸 또 위반했잖아요. 잘못을 2번 했잖아요. 그러니까 용서할 수 없는 거죠. 취소하여야 한답니다. 허가를 받은 자가 조치명령을 위반했다. 잘못 2번 했다는 얘기죠. 자, 이제 08번 보겠습니다. 농지 보전 부담금이 나오죠. 그다음 땡땡 하고요. 이 돈의 뜻을 좀 적자. 새롭게 농지를 조성하는 데 드는 비용. 새롭게 농지를 조성하는 거죠. 조성하는 데 드는 비용입니다. 그러니까 농지가 없어졌으면 새롭게 농지를 만들 때 필요한 돈이라고요. 따라서 납입 대상을 보면 박스에 6개 있습니다. 물음 드릴게요. 전용을 하게 되면 농지가 없어진 거와 똑같습니까? 전용하면. 농지가 아닌 거잖아요. 농지를 농지가 아닌 거로 바꾸는 거니까 농지가 없어진 거잖아요. 이 돈을 내야 되겠죠? 그래서 박스에 6개 몽땅 다 전용자가 있어요. 확인하세요. 전용하는 경우는 이 돈을 내야 합니다. 농지가 없어졌으니까. 확인하셨죠? 전용이 다 있다고요. 그런데 주의를 보면 타용도 일사용 허가자는 포함되지 않는다. 밑줄 딱 쓰래요. 타용도 일사용 허가를 받은 자는 돌아오니까 이 돈을 내지 않는 거예요. 그 밑에 주의 확인하셨어요? 그거만 확인하면 됩니다. 그러니까 만약에 시험 문제 농지 보존 부담금의 납입 대상이 아닌 걸 찾아라 그러면 정답은 타용도예요. 그게 답이 될 것이다. 자, 이제 2번 부과 기준 보겠습니다. 자, 이 돈은 국가가 내어주는 겁니까? 걷어가는 겁니까? 국가 걷어가는 거죠. 전용하는 자로부터 돈을 걷어가는 거니까 많이 걷어간다, 조금 걷어간다. 국가가 걷어가는 건 많이 걷어가죠. 많이 걷어가니까 공시가 기준일까요? 개별 공시가 기준일까요? 어떤 게 더 세 돈이? 개별이 세잖아요. 그래서 개별 공시가를 기준으로 한다고 나와요. 농지 보존금압의 제곱미터라는 금액은 개별 공시가의 30%라고 합니다. 거기다가 곱하기 전용 면적이라고 적으세요. 개별 공시지가의 30% 금액에다가 곱하기 전용 면적. 즉 전용한 면적이 많을수록 이 돈은 많아진다는 얘기죠. 자, 넘기겠습니다. 이제 거의 끝났습니다. 진도는. 이제 4번 제목 보면 분할 납부가 나오죠. 한 번에 내기 어렵잖아요. 4년 볼 거예요. 4년 이내 분할 납부할 수 있습니다. 자, 이제 오른쪽 페이지 보세요. 바로 2번 환급 보입니까? 환급? 이 돈은 전용을 많이 할수록 이 돈을 냅니다. 허가를 할 때 이 돈 냅니다. 따라서 허가가 취소되거나 면적이 줄어들면 이 돈을 돌려주는 거죠. 자, 환급 사유 1번 봅니다.
전용 허가가 취소가 됐습니다. 취소됐으니까 돌려줘야죠. 두 번째, 사업계획이 변경돼서 전용한 면적이 줄었다는 거죠. 그때 돌려준다. 세 번째, 허가를 받지 못했대요. 돌려줘야죠. 네 번째, 전용 면적이 당초보다 줄어들었다 이거예요. 줄어들었다면 돈을 돌려줍니다. 그러면 전용하려는 면적이 더 많아지면 돈을 더 내야 되겠죠. 그죠? 똑같은 얘기입니다. 자, 이제 3번 감면이다 밑줄. 감면 이면은 깎아주는 거예요? 면제해 주는 거예요? 깎아주는 거죠. 다음에 세 가지일 때 감면해 줍니다. 첫 번째, 국가나 지자체가 공용의 목적이나 공공용 목적으로 농지를 전용할 때 깎아준다. 공용이니까 깎아준다. 두 번째, 중요 산업시설을 설치하기 위해서 농지를 전용한다면 깎아주겠다. 세 번째, 농지 전용 신고 대상이라면 깎아줍니다. 면적이 큰 걸 전용할 때는 허가를 받겠으나 면적이 작은 걸 신고하니까 이건 깎아주자 이거예요. 여기까지가 농지 전용입니다. 그래서 1, 2월 강의는 이 정도로 해두시고요. 이제 3월부터는 강의 내용이 상당히 좀 폭넓고 깊게 들어갑니다. 그래서 1, 2월 강의는 기본 위주로 했다라면 3, 4는 심화 과정으로 넓고 깊게 들어간다는 거 감안하시고 1, 2월 강의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자, 수고하셨습니다.